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셋째 주 전문가들의 수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온 국민이 조금 슬펐던 주였습니다. 바로 어제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됐는데요. 이제는 잊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참 말들이 많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살면 그런 참사는 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도 저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께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만들어드릴 수 있을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우리 SK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쪽에 이제 SK증권에서 엄태식 대리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항상 이렇게 공손한 인사 잘 해주시는데요. 먼저 이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 좀 날씨가 안 좋았죠? 어떻게 네. 보내셨어요? 좀 날씨는 좀 짓궂었는데요. 네. 비가 좀 보슬보슬 내리고 봄비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뭐 그럼에도 비가 아니죠. 겨울비죠, 거의. 아, 네, 겨울비요. 느낌은 거의 겨울비에 네. 가까웠어요. 홍삼을 많이 챙겨 드셔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좀 기분이 좋았던 게 다들 시청자 여러분 모두들 이렇게 주식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날씨 뭐 비가 와도 이렇게 네. 기분 좋게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네. 네. 부장님도 기분 좋으셨나요? 뭐 기분이 좋다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좀 나라 안팎으로 좀 어수선한 네. 얘기들이 좀 많고 특히 마음은 좋지만 또 그렇죠. 한편으로 예. 씁쓸한 그런 한 주였죠. 그렇죠. 또 이제 벌써 1주 전, 일주기가 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할 바도 많고 그리고 특히 아직 씻겨지지 않은 아픔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좀 마음은 차분했지만 그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회의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시작은 뜨거웠습니다. 네, 그런데 날씨도 그냥 좀 짓궂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좀 정치권도 그렇고 좀 그렇죠. 신문만 참 많은 펼치면 일이 일어나고 네. 있습니다. 요즘. 예,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주식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게 뜨겁다 보니까 예, 저희는 항상 전문가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아까 네. 얘기하셨죠? 자기 네. 자리에서 열심히 한다고 웃으시던데요. 네. 열심히 해서 지금 덮어놨습니다. 제 자리도. 네. 네. 그래서 그런 결과와 함께 이제 그래도 주식 하시는 분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벌써 아침에 이번 주 어떻게 시장을 봐야지 매매해야지 하고 있다 보니까 금요일입니다. 네. 어느덧 또 앵커님의 얼굴을 뵙고 이렇게 네. 얘기를 드리는 순간까지 왔는데요. 네, 그만큼 요즘 시장에서 문의도 많고 투자자분들께서 자금도 속속들이 많이 들어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가만히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을 수가 없죠. 예, 네. 또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같이 또 매매에 동참하게 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느라고 하루 중에는 이 말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지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쯤에는 약간 좀 원기가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PD님께서 홍삼이라도 하나씩 쭉 돌리시고 힘내시고 자 방송 열심히 하시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네. 오늘 PD님이 더 우울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홍삼 얘기 계속 하시는데 우리 네. 대리님도 홍삼 이야기 하셨어요. 요즘 홍삼 좋아하세요? 사실 좋아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네. 홍삼이 좀 입에 쓰죠? 약간 쓴맛이 좀 네. 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홍삼을 챙겨서 먹고 있어요. 오, 네. 둘째가 아니죠.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좀 체력 보강을 위해서. 네. 와이프가 챙겨주시는 거죠? 뭐 그렇죠. 가족.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더 이렇게 용기를 회복해서 열심히 일을 네. 해라 이런 언제요? 의미에서 네? 언제 일을 해요? 낮에 일을 해야죠. 네. 네, 죄송합니다. 지난주부터 점점 죄송합니다. 좀 방송을 바꿔보시려는 의욕을 가지신 우리 부장님이신데요. 홍삼의 그 효능에 대해서 네. 좀 상당 부분 오해가 많으시더라고요. 홍삼이 그냥 오로지 그 스태미나를 위해서 먹는 그런 제가 홍삼 정보를 나온 것 같은데 KTX에서 나오셨습니다. 그 스태미나에만 이렇게 좋게 해주는 그런 식품은 아니더라고요. 약간 복합적으로 어디 좋나요, 그럼? 뭐 전체적으로 우리 신체 뭐 두뇌 회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예, 약간 몰랐던 사실인데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신체의 균형을 좀 잡아주는 그런 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오로지 체력 증진을 그런 목표로 홍삼을 섭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목표가 딱 하나였었죠, 대리님.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네, 머리가 네, 정말 좋아져서 홍삼은 뭐 인삼으로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인삼은 정말 뭐 고려 시대부터 유명했다고 하니까 좋은 음식인 이유가 있겠죠. 유명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홍삼은
이렇게 단기간에 뭐 하루 이틀만 섭취해서 네. 뭐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그 식품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한 2주 이상 꾸준히 복용을 해야지 그때부터 몸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홍삼 분은 전문가 아직 같으세요. 2주가 안 돼서요. 이게 좀 듬성듬성 하루 빼먹고 이러다 보니까 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엄대리님 네. 아버님께서 유능한 한의사시기 때문에 오. 예, 그래서 되게 유명하시죠. 예, 그래서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홍삼에 대한 네. 철저한 분석도 아마 아버님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닐까. 갑자기 설명해주신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데요. 사실 홍삼이랑은 크게 관계가 없는데요. 네. 녹용이겠죠. 저쪽 한의학 쪽은 네. 녹용이 이제 녹용은 더 좋은 주력. 겁니까? 녹용은 아무래도 더 고가의 그런 녹용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녹용으로 맞아요? 몸에 맞는 아, 사람이 네, 있고 아니라고 체질에 들었는데. 따라서 네. 이제 안에 첨가되는 그런 약들이 네. 재료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뭐 다르게 구성이 될 거고요. 녹용은 녹용도 홍보해야 되나요? 한계가 점점 오고 있어가지고 지식이 얕은 지식의 한계가. 지식으로 이렇게 좀 홍보를 드리고 있는데 네. 녹용은 사슴 뿌리죠. 네. 예. 사슴 뿌리인데 녹용은 이제 사슴 뿌리 왜 몸에 좋으냐? 네. 예. 그 사실 좀 이유는 음식은 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생각해 보면. 사슴 뿔에 피가 흐른대요. 아. 네, 뿔에 피가 흐르는 유일한 동물이래요. 그래서 그 사슴 뿔이 그 녹용이 이제 몸에 이제 효능이 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녹용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뭐 많이 먹어 보신 분들은 그 효과를 뭐 이제 아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녹용이랑 네, 홍삼 한의학에, 애용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약에 뭔가 좀 전문적인 관심을- 지식이 나와서 이렇게 네. 좀 약간 이제 이런 때 좋고 이런 때 좋아서 이렇게 뭐 소양인 태양인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하실 줄 알았더니 이게 뭡니까? 좀 사기당한 기분인데요. 사슴 뿔에 흐르는 네, 네. 피. 좀 신기한. 쭉쭉 빨아. 예, 좀 앞으로는 좀 준비하실 때 아니면 좀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시면 아버님한테 직접 음성 통화, 육성 연결 통화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고 저희도 다 진단을 받고 뭐 이런 것도 어떨까요? 네. 시청자분들도 이제 참여해서 네. 그렇죠. 나중에는 그럼, 시청자 건강 코너. 녹용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봄이 와서 몸이 좀 더 활기차질 줄 알았는데 사실 환절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기분도 들어요. 요즘 두 분은 좀 건강관리 홍삼 드신다고 하셨고 부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건강 관리가 아니고요. 네. 그 관리죠. 네, 그러니까 홍삼에 대해서 엄대리는 좀 필요한 시점이고 네. 특히 그러면 이제 앞으로 2세를 위해서 뭔가 좀 이제 장기 계획을 세우는 과정 중에 첫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장님 관리 아, 저요? 어떠신가요? 네. 저는 열심히 일로서 승부를 하죠, 항상. 일로서 건강을 지키고, 일로서 철저하게 쉴드를 치고, 네, 병균을 막아내고 하는 어떤, 그냥 지치지 않습니다. 그냥 지치지 않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혹시 이맘쯤 되면은 왜 엘러지라고 그러죠? 네. 꽃가루 엘러지나 이것 봄에 때문에, 특히 많죠. 네, 고생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다가 올해는 내가 체질이 바뀌었나 보다. 이유가 있을까요? 녹용. 아, 녹용을 드셨어요? 되는 거죠? 엄대리님 이렇게 홍보하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뭔가 잘 짜여진 홍보를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 한 달 전부터 챙겨 먹는 거는 딱 그거 하나 있습니다. 멀티비타민. 아니, 요즘 많이 바이라민. 드시죠? 네. 그렇죠. 보통 보면은 그 중에서 이게 그 같은 종류 중에서도 보통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비타민 하게 되면은 어떤 그 샵에서 파는 거 보면은 뭐 네. 몇백 종류까지 쫙 나오는 네. 것도 많죠. 근데 그 중에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한 30대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특히 남자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뭐 아연이나 약간 좀 무기질 성분의 철분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쪽이 좋다고 들어서 네. 먹어봤더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신노동의 강도가 세지는 이런 시장이 막 올라가는 시기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녹용 대신 바이라민 한번 놀리시는 것 같죠? 녹용 대신이라니. 경쟁 상품에 이제 가서 네. 이제 그 홈쇼핑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이미지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네. 그냥 가시죠.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관리법 한번 전문가님들의 건강관리법도 들어봤습니다. 앵커님은 뭐 운동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단련하시는 건 없으세요?
네, 저는 운동을 사실 겨울 내내 열심히 했는데요. 네? 오히려 봄이 되니까 조금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생각에는 봄이 되면 더 잘할 줄 알았는데. 그래 보이십니다. 어? 날씨 좋고 하니까 이제 놀러 다니시느라고 좀 이렇게 운동을 소홀히 하시는 거 네, 아닐까요? 놀러 네. 가기도 하고 이제 조금 막 저녁에 조금 추워지면 나가기 싫어지고. 네, 칠레에서도 하는 운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네. 요가, 스트레칭, 뭐 네. 이런 거 특히 뭐 팔굽혀펴기, 뭐 손가락으로 푸시업 이런 거 뭐 할 수 있으세요? 아니 그냥 그런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도 해서 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좀 달라진 모습도 좀 보여주시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보시는데 좀 운동하시는 것 같구나 이런 이게 생각이 들면 화면에 티가 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해야겠는데요. 그래야죠. 그렇게 될까요? 네. 예. 네, 정말 점점 이제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뭐 무조건 뛰는 게 아니라 근력을 꼭 갖추고 있어야지 또 이런 환절기에도 병도 좀 덜 걸리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뭐 비타민, 녹용, 홍삼도 좀 챙겨 드시면서 투자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조금 빠른가요? 투자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시장 좋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좀 변화가 있을까요? 뭐 그냥 좋고요. 네. 저도 참 시장 좋아하는데요. 네, 참 좋아하시죠. 죄송합니다. 어설픈 패러디를 해서 예. 요즘 그분 그거 잘못하면 안 됩니다. 요즘 안 예, 나오시더라고요. 한번 그 광고 잘못 찍으셔서 지금 질타를 받고 계신 분이시니까 네. 네. 이렇게 언급하시는 게 오히려 재미가 없었나요? 예, 뭐 네. 우리 시장은 뭐 보시는 그대로 지금 유동성 장세,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대세 상승장 쪽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단언을 할 수 있고요. 오. 예. 이번 주 들어서 코스닥 코스피가 매일 올랐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또 최근 들어서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대세 상승장 유동성 장세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신호라고 보고요. 사실 또 많이 우리 코스피도 이제 코스피 퍼가 11배 넘어가면서 네.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느껴진다. 뭐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를 할 만한 단계조차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제 막 시장에 뛰어드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타임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아직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여기서 이제 많이 올랐다. 좀 2140포인트 코스피 네. 2100 넘어서고 코스닥도 700포인트, 7년 만에 700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대세 상승장 시장의 이제 좀 신호가 아닌가. 네. 럭키 세븐. 이제 7년 만에 네. 코스닥이 700이 왔는데요. 7,000포인트 가는 겁니까? 7,000은 좀 오버고요. 홍삼을 좀 드셔야 되겠어요, 형님. 네, 약간 좀 그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홍삼을 먹으면 현실 감각도 돌아오나요? 이제 저처럼 좀 이게 머리가 이성적으로? 좀 좋아지고 싶어하죠. 그래서 어제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뭐 700포인트가 도달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 최근 이번 주를 좀 보면서 이렇게 쉼없이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고 증시 대기 자금으로도 유입이 되고 또 증시도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서 좀 뭔가 변화가 있겠다. 네. 올해 상반기에는 좀 더 이제 큰 하반기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큰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들게 한 주였습니다. 그럼 아주 지금 현재 친한 친구가 네. 내 지금 장이 좋은 것 같아서 지금 돈 낼 테니까 지금 주식 사도 되냐? 그러면 지금 사라고 하실 겁니까? 뭐 지금은 이제 하셔야죠. 주식 투자 많이들 하셔야죠. 하고 계시고요. 예. 지금이라도 주식 투자를 하셔야죠. 물론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을 그럼 뭘 사야 됩니까?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가방 싸시게요? 시작하자마자 너무 급하신데요. 예. 지금 급한 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 좋습니까? 뭘 사야 됩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상담에.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요즘 뭐 많이 오른다, 너도 나도 주식한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뭘 사야 하나. 그게 항상 고민이죠. 네. 네.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장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출렁출렁할 때는 별로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요즘 같이 뜨거워진다. 그렇게 되면 나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안 하셨어요? 네. 전문가들의 수다의 방송에서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데 안 하셨어요? 네, 저 조금씩 했습니다. 아, 조금씩이요? 돈이 없어서요. 그 돈의 액수에 상관없는 게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드는 게 그 공격적인 상품에 투자하는 네. 흐름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캐물으십시오. 잘 캐물으시면 네. 다만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최근 시장은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 들어요. 이게 화랑장이 이제 막 오랜만에 찾아온 이런 뜨거운 시장인데 우리가 2011년 그리고 2007년에 그런 유동성 장세 화랑장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많은 대다수의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종목 업종별로 종목별의 차별화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뭐 제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가 그날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이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 최근에도 뭐 지수가 이렇게 계속 이번 주도 코스피가 2140포인트 넘게까지 도달했는데도 한 5개, 10개 중에 한 6개 정도는 상승하고 네, 그날 이렇게 내리고 오르는 종목을 보면요. 네. 4개 정도는 하락하고 뭐 이런 계속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2007년, 뭐 2011년 몇 년 전에 그런 시장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게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되는 업종이나 종목에 자금이 쏠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럼 실제로 이 지수가 오르는 것보다 좀 떨어지는 종목도 있다 보니까 오르는 종목은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뭐 대표적인 게 A로 시작하는 화장품 회사, 네. A로 시작하는 화장품 네. 회사 있잖아요. 아모레. 결국 이야기를 하시는데 홍삼 좀 드세요. 홍삼 좀. 재밌게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도와주시네요, 부장님. 네. 계속 오르잖아요. 좋습니다. 네. 네. 계속 올라요. 뭐 좀 작은 회사 중에서도 골판지 만드는 이제 산성 LS 회사도 마스크팩 네. 네, 팔아서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고 뭐 그런 차별화가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현상이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런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화장품 좀 지금 따라서 사야 됩니까? 지금은 많이 조금 올랐는데요. 뭐 오늘 또 고점을 이렇게 예, 계속 올라가는데요? 예, 계속 큰 조정은 없이 내일 또 갈 것 같은데요? 부장님 사시고요 일단. 저는 좀 늦었다고 봐요. 굳이 이 가격에서 화장품주들을 쫓아가는 거는 뭐 다른 업종이나 종목을 찾아서 이제 주식을 사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좀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지향이 아니라 네.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싶습니다. 뭡니까? 다른 종목, 다른 업종은 그게 뭡니까?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너무 붙이시는데요. 요즘 하신가 봐요. 상담한 전화를 대부분 받아보면 제가 네. 아는 말투 이런 쪽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상당히 분들이 많습니다. 예. 많으세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요즘 시장이 얼마나 올랐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돈 넣습니다. 돈 넣는데 주식 사고 싶습니다. 뭘 사야 됩니까? 그럼 이거고요. 어떻게 대답하세요? 사라고 하시죠. 어떤 거 사라고 하시나요? 이제 저한테 돌아온 겁니까? 네, 이건 잠시 후에 차츰차츰 이렇게 너무 급하시군요.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예. 너무 급하시군요. 차근차근. 예. 아닌데 지금 당장 저한테 또 항상 여기 말고도 다른 코너, 다른 네. 코너에 가면 노트북을 한 대 주고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코너를 충분히 보시게 되면은 이번 주도 아마 대박 종목이 하나 터졌습니다. 예. 여기서 또 다른 프로그램 홍보하시는데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녹화날 네. 기준으로 한국알코올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네. 사자마자 목표가도 훨씬 넘어서 그 위까지 좀 올라가는 기현상. 예. 특히 이제 앞서서 그 화장품 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화장품 쪽이 이제 막 움직이게 되면은 과연 화장품 쪽에 포함되는데 시장에서 안 오른 종목이 무엇일까? 이거를 찾는 것도 이런 어떤 순환매의 관점 중에 가장 큰 네, 특징입니다. 좋은 전략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주정업체, 그러니까 즉 소주의 원료죠. 네. 그런 쪽으로 우리 뭐 무학이나 풍국주정 이런 쪽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합성 에탄올 같은 경우는 공업용 쪽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아까 앞서서 엄대리께서 산성 LNS라는 마스크팩을 얘기하셨는데 마스크팩을 해보셨죠? 네. 당연하시죠. 네. 엄대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굴이 그게 죄송합니다. 근데 인신공격 갑자기 들어오시니까 갑자기 들어오시는데요. 부장님도 같이 하시죠 마스크팩. 저 2장 해야 되죠, 2장. 걸로. 홍삼도 드시고요. 네. 마시면서 마스크팩을. 네. 네. 그런데 보게 되면 하게 되면은 시원하죠. 네, 화한 느낌이 들죠. 알코올인가요? 그렇죠, 알코올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엄대리가 잘 안 쓰는 스킨, 남자용 스킨 같은 경우, 좀 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챙겨서 바르게 됩니다. 네, 거기서도 딱 바르게 되면, 딱 하게 되면, 네. 특히 평소에 안 바르던 엄대리 피부에 딱 닿는다 그러면 따가워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정도의 그게 이제 알코올이 이게 기화되는 현상들이죠. 네.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한국 알코올.
다 거기서 만드나요? 그렇죠. 다 주된 납품처가 또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만 가능성, 그러니까 즉 화장품 쪽에 조금만 들어가 있다고 해도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 특히 한국주철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원래 회사가 이 회사는 철강 관련된 네, 이름만 들어도 그렇죠. 네. 예, 철관 관련된 회사인데 자회사 중에 엔프라니라는 아신 화장품 그게 자회사가 브랜드죠. 계열사로 있다 보니까 네. 그 회사가 평소에 한 4,000원, 5,000원대 왔다 갔다 하던 주가가 지금 25,000원대를 훨씬 넘어가는 단기간에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에 주도 업종이 있는데 거기에 연관되는 종목들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또 급등하겠죠. 이런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 이런 것만 있으게 되면 응용하셔서 매매에 연결시킨다. 그러면 충분히 분명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단적인 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잘 모르시겠다. 전화하십시오. 네. 김민수 부장님께 전화하시면 이런 좋은 정보들 많이 갖고 계시죠? 네, 또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특히 이제 네. 이제 전문가들의 수다나 특히 이제 아니면 주식회사 여행 가자 네. 이런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얘기들을 충분히 많이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이 많이 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종목들 찾아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뭔가 홍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홍보의 장이 된 느낌인데요. 아니죠? 네. 네, 하지만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린다면 얼마든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적인 예로 네. 지난주 엔가 엄대리께서 뭐 네. 종목 하나를 딱 언급하고 가셨었습니다. 뭐였죠? 저를 웬일로 띄워주시는 거죠? 네, 지난주에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잘 될 만한 회사.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핸드폰 액세서리 그쵸. 네. 만드는 S사. 네. 슈피겐 코리아라는 네, 회사가 네. 운 좋게 많이 올랐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네, 주가가 얼마나 올랐죠? 퍼센티지 너무 많이 올라서 계산이 안 되는데요. 계산이 안 될 네. 정도인가요?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수익 나서 이제 돈도 출금하고. 예, 뭐 요즘 엄대리가 보통 항상 이렇게 그 음식점 가면 카드 쓰고 이렇게 좀 카드 결제일날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갑자기 요즘 현금을 쓰더라고요. 뭐 주머니가 잘 안 들어가요 이러면서 지갑을 들고 다니고 있고. 두툼한 지갑 예. 들고 다니시나 봐요. 영동 지점 엄태식 대입니다. 안 띄워주시네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지금 계속 업종 얘기가 나와서 지금 뭐 이제 한번 종목을 까보자. 아 죄송합니다. 종목을 한번 이렇게 오픈해보자는 말씀이시죠. 네, 종목 장세니까 네. 부장님께서 이게 뭔가 좀 승부수를 던지시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계속 추천을 드렸던 게 그 어차피 우리는 코스피가 계속 오르게 된다면 이제 코스피 종목들도 같이 이제 주식을 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쪽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마찬가지 같이 이제 병행을 해야 될 게 올해 영원한 테마 중국 소비 관련주들. 네. 계속 이제 말씀드린 화장품주는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뭔가 좀 다시 해먹을 게 있을까? 저는 한두 달 전부터 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의류 쪽이에요. 아, 중국에 네. 수출하는 네. 의류요. 중국 소비 관련주 쪽에서 이제 조금 해먹을 수 있는 게 중국에도 의류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많이 있겠죠. 예. 그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중국 저기 후광통이 직접 있어서. 직접 이제 뭐 성황통도 하니까 네, 가서 성황통도 중국으로 가세요. 저희 중국에 가셔서 네. 거기서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코강퉁에도 되지 않습니까? 코리아 강퉁에서. 아, 만들어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 건의 좀 하셔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코강퉁 아니면 엄강퉁 이런 걸로 죄송합니다. 건강통은 뭐죠? 엄태식 대리의 엄태식 펀드를 대리님을 통해서 네. 중국 주식에 주식 의류주가 네 거기까지 할게요. 너무 이게 그만해요. 끼어드시는데요. 네, 의류주가 사실 못 간 이유는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요. 일단은 방금 중국 그 사람들이 뭐 입냐고 하셨죠. 방금.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 뭐 이제 패션 그쪽을 이제 트렌드를 사실 좀 따라갈 이제 좀 이제 리서치를 해서 이렇게 시장을 개척하려면 좀 아무래도 우리랑 많이 다르겠죠. 중국 사람들은 또 옷 입는 것도 많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는- 비하십니까? 비하는 아니고요. 비하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제가 나쁜 놈입니다. 계속 명동에 하시죠. 보면은 명동에 이제 중국 분들이 NBA 티셔츠, 뭐 유니폼 바지 이런 거 많이 입고 돌아다니세요. 그러니까 우리 네. 한국 사람이랑 또 취향이 되게 많이 좀 달라요. 화려한 걸 좋아할 그렇죠. 것 같아요. 오히려 일본 쪽은 우리랑 좀 패션이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에 진출한 회사들이 우리 업체들이 올해부터 이제 매출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아직 많이 오르지 못했고 이제 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관점이고요. 왜 올해부터 반영이 되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사업이라는 게 거기 진출을 해서 네. 마음이 되게 급하신데요. 네. 제가 그 사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사실이고요. 런칭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네,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예, 이제. 매출이 바로 네. 일어나고 뭐 매장이 확대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어디 거기 대표 홍보부 팀에서 나오셨습니까? 예, 우리 회사를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요. 예, 그래서 올해 실질적으로 이제 좀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중국 시장 쪽에서 좀 클 수 있는 게 이제 의류 업체 몇 개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MK 트렌드나 아비스타, 오. 예, 그리고 FNF라는 이제 업체가 있어요. 예, 근데 뭐에 FNF는 그거는 인터넷 홈페이지 FNF 네이버 가서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패션은 뭐 댓글을 많이 거시는데요. 아니 그 리서치를 할 정도면 그 정도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게 FNF라고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 뭐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요? 나한테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기도 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엄다리가 지금 방금 네. FNF라고 하니까 저는 갑자기 기분이 썩 안 좋아졌는데요. 나한테 욕을 하는 건가? 연상작용이 항상 그쪽으로 잘 되시네요.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하세요. 예. 혹시 저희 SS 증권방송 SS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어머 뜨거워라. 아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나 봐요. 예, 지금 저희 출연한 지가 1년이 훨씬 넘어가는 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던 것 같고요. 예, 머릿속으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단어는 있지만 그거를 방송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이상한 쪽으로 연상이 아닙니다. 되셨어요. 석세스 뭐 이런 거겠죠. 아닌데요. 아니면 네. 아닙니다. 그 뭡니까? 궁금합니다. 네, 스마트 스톡이라고 아, 저는 스마트 스톡 TV 해서 SS, 야. STV가 저희 영문명이죠. 그 S가 세 개네요. 네, 네. 증권의 스톡까지 해서 그 어떤 야한 동영상 사이트도 비슷한 S 네, 그만합니다. 오늘 네.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한테 FNF를 왜 물어보셨어요? SSTV도 모르시면서. 엄드리님 아셨어요 혹시?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종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 세 개를 추천드려요, 토픽으로. 예, FNF는 물론 내수 쪽에 치중이 돼 있지만, FNF, 의료 쪽의 수능을 예상을 한다면 해요. 뭔가 올해는 좀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거친 표현으로, 네. 러프한 표현으로 좀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의류 기업들 좀 주목을 하셨습니다. 중국 내수 기업은 계속해서 좀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의류, 화장품 좀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뭐 먹는 것도 참 많이 수출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먹는 것 쪽에서 일단 중국 쪽도 그렇지만은 일단 지금 이제 또 포커스가 항상 중국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제가 중국 다른 쪽을 좀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할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 이슬람 그렇죠. 쪽이죠? 네. 할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슬람 쪽에서는 이제 교리상으로 못 먹게 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특히 제가 알기로는 또 뭘 가공하지 않은 뭐가 또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돼지고기 뭐 이런 거 빼고도 네. 뭐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슬람 교리에 맞게 모든 음식을 좀 제조를 할 수 있게 그래서 할랄이 인증된 어떤 식품의 원료가 들어가고 그걸로 해서 할랄 인증이라는 표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동남아 쪽이나 이제 이슬람 국가 쪽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식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할랄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따로. 네. 예, 그걸 인증을 받아야 그 관련된 나라에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도 물론 중국도 상당히 많죠. 어떤 인구가 벌써 1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네. 거대 시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국 말고도 오히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요. 네. 혹시 몇 명이요? 혹시 죄송합니다. 한 1억 명은 되지 않을까요? 네. 찍으신 거죠 방금? 예. 근데 제가 얼핏 많을 봐서는 것 7억, 같고요. 8억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아는데 그럼 중국 인구 거의 육박하는 수준까지 나오는 네, 상황들인데요. 비슷하네요. 네. 거기다 이제 또 동남아 이쪽이나 또 거의 관련된 이슬람 국가들도 또 많은 상황 쪽에서 네.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할랄 인증을 받은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쪽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도 한번 지금은 당장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4세대인가요? 포스트 나중에- 차이나.
차이 그렇죠. 오포지트 차이나 무슨 얘기인가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영어를 쓰시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게 좋습니다. 근데 본토 발음으로 하셔야 제가 이해를 하는데 좀 엄대리 발음이 나오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욕을 하시나? 예, 차이나.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리온 같은 경우도 많이 받고 있나요, 인증들? 제가 알기로는 13개 정도를 인정을 받았답니다. 같은 초코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초코파이 안에 크림이 들어가죠. 네. 네, 크림인데 거기에 할랄 인증을 받은 초코파이와 아닌 게 또 차이가 원료가 있답니다. 또 다른가 그렇죠. 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선별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좀 비싸게 팔아도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다들 먹는 초코파이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교리 때문에 못 먹는다. 근데 이거는 할랄 인증을 받았다. 그럼 먹겠죠. 네. 이런 전략. 근데 그 중에서 작은 회사 중에서 한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시세에 영향을 미칠까 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한 품종이 80개, 우리나라에서 최대 많이 네. 할랄 인증을 받은 회사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녹색 창에 한번 검색해 보시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검색해 보시면 네. 회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중국 모멘텀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종목이 움직인다 그러면 사보셔도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온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0품목, 뭐 20품목 이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이 회사는 힘든가 봐요, 그 인증을 받는 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직 투자를 덜 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직 그 본격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를 좀 성장 동력을 찾겠다. 그러면 그것도 네. 하나의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중국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중국 이후에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슬람 시장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앞서가야죠. 네, 포스트 차이나, 네, 발음 괜찮았나요? 조금 떨어집니다만 네. 들어줄만은 합니다. 네. 네, 이렇게 그 중국 이후의 상황까지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요.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이미 이제 당연한 상황이고, 이후에도 뭐 이슬람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다른 수출 국가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뭐 이제 수출이 아니다, 내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수출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네. 수출을 앞으로 포기하는 기업들이 잘 할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되고요. 네. 주가는 오르는데 사실 우리 좀 불경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미래를 좀 볼까요, 이제? 사실 내수 경기는 상당히 네. 안 좋은 상황이죠. 참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나 네. 일자리도 창출이 안 돼서 이렇게 백수도 많고 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는 점점 얇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왜 이렇게 오를까? 뭐 이런 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경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오를까? 뭐 그거는 좀 아이러니인데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경기는 항상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금융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다시 경기가 좀 살아나고 이런 선순환, 주식 오히려.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좋아질까요? 그러면 경기는 뭐 조금 이제 바닥 경기 저점은 좀 개인적으로는 찍지 않았나 저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그래서 최근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제 필수 소비재나 이제 내수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면서. 네.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는 좀 선행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의 최악의 경기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그리고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이 좀 또 좋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예. 본인의 지갑을 얘기하시는 거죠? 많이 벌어야죠, 일단. 예, 그래서 경기도 살아나고 이제 수출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수출을 포기할 수 없겠죠. 수출이 이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이제 먹거리를 찾아야 할까? 그걸 이제 좀 찾아야 될 텐데요. 네. 그거는 저도 잘 모르죠, 사실 저희도. 네. 네. 미래. 그래서 우리 투자하시는 네. 분들이 뭐 국내 시장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 인도엔 뭐가 잘 팔리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커리가 잘 팔리죠. 커리. 네. 뭐 이슬람에는 어떤 것들이 좋을까 이런 것들 정말 세계적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뭐 외국어 공부도 하시나요, 우리 전문가분들은? 외국어는 엄대리가 진짜 잘합니다. 오. 특히 이제 경상도
사투리 진짜 잘합니다. 네, 제가 들어보면 보여주시죠. 외국어 같습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네. 하면 또 민폐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예.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마 이거 하면 경상도 사투리죠. 네. 제가 하나 해보고 싶은 건 있는데 네.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욕하려고 그러셨죠? 아, 욕은 아니고요. 네, 자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제하세요.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왜 무슨 경상도 사투리, 영어, 죄송합니다. 외국어. 외국어는 외국어죠, 제가 잘 못하고요. 부장님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의외로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프리 토킹이라 그러나요? 외국인이 이제 명동에 저희가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네. 길 물어본다거나 뭐 핸드폰으로 여기 뭐 어떻게 가냐 물어보면 굉장히 영어를 잘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영어도 당연히 기본으로 깔아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제 태국말이나 이제 동남아 쪽 있잖아요. 네. 태국이나 뭐 또 잘 사는 데가 어디 있죠? 좀 베트남? 필리핀. 네, 필리핀. 필리핀 영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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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쪽 말을 좀 배워 놓으면은 네. 좀 괜찮지 않을까. 외모도 저는- 비슷하셔서 괜찮을 겁니다 아마. 예. 그 얘기 꺼내실 줄 알았는데요. 부장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남아 언어를 배워보자. 네, 태국 경제가 상당히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합니다. 네. 네. 우리는 좀 약간 동남아 그러면 약간 좀 편견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체구도 좀 작고 얼굴도 좀 까맣고. 근데 머리도 파마했고요. 상대적으로 뭐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외국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그쵸.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남아 쪽에서 이제 좀 또 앞으로 이제 이머징 마켓 쪽에서도 발전할 성장할 여지가 더 많이 이제 중국은 이미 많이 컸으니까 네. 여지가 남아 있는 쪽은 그쪽이 아닐까. 그럼 네. 중국어를 자녀가 태어났는데 중국어 말고 태국어를 배우게 하실 겁니까? 태국말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듣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운 네. 게 아니라 아빠한테 욕을 하는 걸지 아닐지 모를 원래 이런. 욕을 할 수도 뭐 있는 깜냥 이런 건가요? 거죠. 잘하시는데요. 조금 역시 배우고 계신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러다 보니까 외국도 못 잘 막아요. 오히려 그쪽으로 좀 되게 해보는 것도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게 아닐까. 요즘에 명동에 보면 그쪽에서 아이랍니다. 놀러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그, 반포대교에 이제 저녁에 되면 이게 노래하는 분수쇼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이제 8시부터 한 9시 사이 정도에 이제 있거든요. 매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보면은 이제 동남아에서도 거기까지 와서 물론 이제 여행을 와서 이제 오신 분들이겠지만 보면 이제 그쪽에도 각 이제 관광지 요소마다 이제 동남아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거기를 왜 가십니까? 이제 운동을 하러 가는 거죠, 저는. 혼자 가십니까? 예, 혼자 운동을 하러 갑니다. 와이프는 퇴근을 아직 안 하시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혼자 운동을 하러 가죠. 거기까지만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의심을 계속 하시는데요. 동남아, 뭐 태국, 베트남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딱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나라 언어 배우고 싶으세요? 뭐 개인적으로 태국 쪽이 태국이요? 더 낫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태국이 아닐까? 왜요? 그렇게 집어봅니다. 왜요? 뭐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튼튼해 보여서요. 너무 깊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뭐 혹시 저 더 관심이 가는 나라가 있으신가요? 네, 부장님은 다른 나라 관심 있으세요? 저 궁금하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의하겠습니다. 저 전화로 문의하겠습니다. 저야 해외에 대해서 그냥 많이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나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서바이벌 랭귀지라고 그러죠. 가서 먹고 자고 네. 하려면은 언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다져진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은 혹시 이렇게 아주 저희가 다 아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좀 체화되다 보니까 나오는 영어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들으니까.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이제 제스처부터 이런 그들이 쓰는 제스처를 해주게 되면 일단 그들도 이제 약간 좀 마음이 이제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비슷하니까. 비슷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저희가 오케이 그런 것도 약간 손짓을 해주면서 오케이 이렇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 이게 좀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게 외국어를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그 첫 번째 방안이라고 생각 드는데. 근데 투자를 하려면 좀 언어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건 이제 다른 문제들이요. 네. 이제 여행을 갖는 것과 네. 투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들인데 투자라는 것은 이제 직접 투자.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직접 투자라고 한다면 가서 거기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게 또 투자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서 땅을 구입한다든가 엄대리
저 얘기하는 것처럼 태국에 투자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가서 이제 그 발리 가서 뭐 이제 이런 휴양지 가서 이렇게 해서 이런 부지 매입하는 게 이게 아니라 네. 어떤 실물 투자해야 한다 그러면 그쪽에 좀 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어떤 네. 태국엔 뭐가 있죠? 또 유명한 게 태국에 뭐가 있죠? 뭐 좋은 데가 있을 겁니다. 넘어가시죠. 갑자기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돌발 뭐 이제 뭐 돌발 무슨 질문? 뭐 사람 이름 갑자기 생각하는 거 이거 지금 한창 일주일 동안 주식에 빠져 있다가 이런 얘기 하게 갑자기 되면은 태국의 뭐 수도가 어디죠? 이러면 타일랜드 어딘가요? 이래버리죠. 갑자기 멍해지다가 막 이래버리죠. 네. 예. 방콕이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왔었을 때 그 이제 투자를 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물 자산이 투자가 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현지인을 또 잘 아는 것부터 이제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언어를 아는 게 필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권해드리고 싶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흐름이 나왔을 때도 이 실물 투자는 좀 그래도 현지 사정을 좀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 왜 나왔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 왜 네, 나왔는지. 할랄 이야기 하다가 이제 나온 것 같은데요. 돌아 여기까지 왔네요. 네. 네, 계속해서 너무 저희 머리가 안 중국까지 잡아먹어야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중국 이후에 뭐 이슬람 국가들의 할랄 이야기도 했고, 이제 동남아가 조금 더 다음에는 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태국어를 배우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중국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뭐 1분기 성장률이 뭐 저점을 찍었다, 최저점이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좀 많이 이제 뉴스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면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데 네. 이게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인가? 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중국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국 지수는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중국도 우리 코스닥이 7년 만에 이제 신고점을 만들어준 것처럼 7년 만에 다시 역시 4,200선 7년 만에. 예, 7년 만에 다시 또 이렇게 신고점을 돌파했는데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경기 상황이 중국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더 안 좋다고 해요. 그 경제 물론 성장률도 계속 둔화가 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예. 그래서 실물 경기도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현지인 말을 들어보면 네. 예, 가서 이제 들어보셨어요? 근무하고 오, 예, 중국어도 중국 사람 하시나봐요. 말고요. 중국에서 근무하는 이제 네. 뭐 친구나 예, 그 근무하는 친구들 만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경기가 좋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계속 주가가 오르는 거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국가에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외국어 나오셨습니다. 태국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네. 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안 꺾이고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 또 성강통을 앞두고 하반기에 네. 예, 외국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시장에 그러니까 지분이라 그러죠. 외국인 지분이 5%가 안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는 아직 외국 자본이 많이 유입이 안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몇 프로 정도 되죠? 그건 이제 김혜수 부장님께서 조사해 오실 겁니다. 예. 매일 변동이 있어서요. 예. 어. 한 36% 가까이 됩니다. 오, 꽤 시가총액이. 많군요. 네. 오늘 돌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예. 예, 그 중국 시장이 아직은 좀 제한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날 주식을 사서 팔 수 없고 다음날 돼야지 이제 팔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승 하락폭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15%인데 중국은 가격 제한 폭이 이제 10% 선이고 그런 제한들이 아무래도 공산 국가다 보니까 제한들이 아직은 외국인들의 발걸음을 좀 이렇게 좀 무겁게 하는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그런 이제 장벽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제 하반기에는 성강통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계 자금도 계속 유입이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기대 심리로 중국 시장은 계속 오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언제 꺾일 거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이 계속 과열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중국 증시 4천선 넘어가면서 또 선전포 주목을 갔다가 받고 있는데 네, 결론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결론은 잘 갈 것 같다. 뭐 저희 견해입니다. 지금 중국 펀드 가입해도 됩니까? 지금은 조금 사실 늦은 감은 있는데요. 더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사실 펀드라는 게 좀 이게 좀 길게 보고 하시잖아요. 펀드를 한두 달 보고서 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네. 아무래도 환매에 대한 그런 페널티가 있고 단기에 이제 환매를 하게 되면 펀드마다 물론 기간은 다르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로 접근하기는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뭐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도 상당히 막 자금이 이제 유입이 많이 되고 있고 성강통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뭐 신규로 그런 펀드를 이제 가입을 하거나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건 괜찮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환매를 할 것이냐 그 시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예. 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이 우리도 지금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상반기에 빨리 달궈졌듯이 중국 시장도 거품이 아니냐 경기는 이렇게 안 좋은데 뭐 계속 이런 얘기 나오지만 시장이 계속 뭐 오를 수는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이제 배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실질적으로 또 뭐 미국 시장은 이미 많이 올랐고 유럽 시장도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대안은 이제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될 건데 우리도 이미 상당 부분 뭐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5조 넘게 네. 주식을 매입하면서 많이 유입이 됐고요. 중국도 뭐 계속 자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이제 작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달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코스피 지수랑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가 유사했습니다. 거의 그때 저희는 2000 왔다 갔다 하면서 2000포인트였고 네.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는 작년 5월 달, 6월 달, 작년 한 1년 전쯤이요. 네. 그때 2200, 3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장 많이 달라졌네요. 예, 한 10개월 만에 지금 한 4200이면 지수가 2배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모멘텀만 본다 그러면 유동성이 확 붙어서 그렇게 움직임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도 1900, 2000에서 왔다 갔다 했죠. 네. 그러면 저희도 중국과 같은 유사한 상승률을 보인다. 4000포인트. 예. 2016년도 시장을 4000포인트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멘붕이죠? 네. 혹시 가능성은 항상 주식시장에서 안 되리란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됩니다. 수도 네. 있죠. 특히 이제 지금 주거라고 기관들은 여기서 팔고 있죠. 네. 네. 지수가 특히 이제 과거에 좀 재미를 봤었던 어떤 박스권 매매의 전형적인 매매 패턴, 롱숏 펀드 같은 경우. 2000선 훌쩍 넘으니까 이제 파는. 네. 그러니까 계속 하락 포지션, 그러니까 공매도부터 이렇게 하향 포지션만 때리고 있는데 큰 잘못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보고 계신 기관 투자자 여러분, 투자자분들. 네, 투신권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는 거에 추세는 따라야 됩니다. 추세를 간다고 막으려고 그렇게 포지션을 그런 식으로 취하셨다간 나중에 큰 코 다치십니다. 네, 추세는 따라가는 거지 역행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제 끝까지 가자. 그렇죠. 추세가 살아있다. 내가 추세 제대로 탔다. 그러면은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팔짱 끼는 겁니다. 팔짱 끼고. 팔짱을 위로 팔짱. 끼시네요. 네, 제가 좀 팔이 위에 있어가지고 네, 키가 커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추세를 타는 매매면은 그게 충분하고요. 그래서 보통 그 단순 계산치로 봤을 때 저희가 시장이 옆으로 횡보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네, 한 오랫동안 2008년 금융위기 나와서 저 주가가 추락했다가 급하게 또 올라왔었고 그때 찍었던 게 2250이었죠. 그리고 그 뒤로 약 한 2008년 그 2010년도부터 약 한 4년 5년 동안 코스피 지금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은 빨래줄이었습니다. 여기서 빨래 돌면 잘 널려져요. 완전히 이렇게 평행하게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감히 그 정도까지 지수가 올라가도 누가 모를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처럼. 네, 내년 2016년 4월을 한번 보시죠. 네, 지수가 네. 4,000포인트에 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네. 네, 아마 저는 여기 없을 겁니다. 저는 그쯤 되면 된다면 그죠, 뭐 충분히 어디 가실 건가요? 그러면 발리? 빨리. 아, 농담이고요. 네. 예, 제 시장 참가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다시 어떤 국내 시장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을 재평가되고 기업들에 대한 역량들이 다시 발휘되는 시점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아마 그때쯤이면 내수도 좀 많이 풀렸고 그리고 좀 살기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여러 가지 들다 보니까 그랬으면 한 바람도 큰 거죠. 네. 다들 같은 바람이실 것 같아요. 바람이 정말 바람이죠. 바람입니다. 바람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바람입니다. 전문 앵커님의 조언을 따르겠습니다. 바람이랍니다, 여러분. 바람이랍니다. 아닌 윈드요? 네. 오. 이렇게 저희의 바람을 한번 말을 해봤는데요. 정말로 이제 코스피가 박스피를 탈출을 했다.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불안해요. 하도 오랫동안 박스피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는 거죠.
네.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그렇죠. 가지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엄대리한테도 자꾸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계속 좀 느끼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만큼 올라와서 차익 실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좀 좁아지면서 더 갈 것 같다든가 이런 현상이 아니라 이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입금했는데 아직 좀 오른 것 같아서 좀 들어갈 듯 말 듯 하면서 좀 오른 것 같아서 아직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지금 네. 다 앵커님처럼 비슷한 네. 단기적으로 2,000선에서 2,100까지 뭐 그래봐야 지금 한 올라온 게 5%?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0선 밑을 잡는다고 네, 하더라도. 전체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수가 5%, 7% 올라온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을까라고 고민하는데 반대로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아니면 이제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그래도 좀 된다는 시장들은 다 저만치가 있습니다. 저만치가 있고 보통 상승률이 뭐 다 아시는 걸 겁니다. 뭐 나스닥도 1,500, 1,600 하던 게 지금 4,000포인트가 있고. 여튼 이런 기준 범위가 뭐 배수로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타겟이 그렇죠. 네. 그 타겟이 국내 시장으로 몰려온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이상입니다. 정말 이제 점점 예언의 깊이와 폭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도가니에 빠져 있죠. 예언의 도가니. 네. 네, 한번 내년 4월에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싶어요. 맞으면 과연 나오고요. 4월은 어떻게 틀리면은 예, 그래서 나오겠습니다. 사죄하러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이러면서. 예. 4월까지 만약에 뭐 변화가 생긴다면 그때그때마다 뭐 매주 알려주실 테니까요. 네? 조용히 계속 매주 안 오실 건가요? 틀렸으면 갑자기 PD님 허리가 안 좋고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못 나오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 나오시면 좀 변화가 있는 걸로 네. 이렇게 알까요? 아니면 너무 많이 돈을 벌어서 돈 세느라고 아유. 죄송합니다, 엄대리님.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가 이제 뭐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정말 다른 나라들처럼 정말 배수로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좀 바람 섞인 예측도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좋아진 모습 기대하면서 오늘 전문가들의 수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